네, 안녕하세요. 추천경매입니다. 오늘은 레전드로 남은 경매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평범해 보이는 시골집이 경매로 나옵니다. 사진에 보이는 바로 이 집이고요. 많이 낡았죠? 경매 사건 내역을 보면 처음 경매로 나와서 감정가는 6,100 정도 쭉 유찰이 되다가 낙찰이 되었지만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지 못합니다. 미납. 그리고 재경매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상합니다. 1억 500에 낙찰이 되고 또 미납합니다. 낙찰을 받고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대금 미납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입찰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고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 사건 내역을 보면 이렇게 미납이 계속 반복되다가 무려 미납만 20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13년이 되어서 29차에서 결국 낙찰이 됩니다. 몇 년 동안 낙찰과 대금 미납이 계속 반복되니까 경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물건을 놓고 땅속에 금괴가 있다 또는 돈가방이 묻혀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요. 정말일까요? 이 사건 안에는 어떤 속사정이 있었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서 집은 경매 매각에서 빠진 채로 땅만 경매로 나와 있었습니다. 시골집에는 토지 소유자의 노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셨고 땅만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돼버리면 부모님께서 거주하는 집이 법적으로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되죠. 소유자 측에서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매번 다른 지인들을 내세워 낙찰을 받고 대금 미납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매에 대리 입찰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한 번이나 두 번 대리 입찰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수년에 걸쳐서 입찰 보증금을 매번 준비하고 입찰자를 또 준비해야 되고 또 20번 이상 낙찰과 대금 미납을 반복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소유자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매 사건은 결국 마지막으로 낙찰이 되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토지와 주택이 함께 매매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작은 토지가 감정가 2억 1천 정도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낙찰가는 무려 101억 원, 낙찰가율은 4,639%. 경매 입찰을 하면서 0 하나를 더 붙여서 써내는 경우는 종종 나오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억을 쓰려고 했는데 0을 하나 더 붙여서 20억을 쓰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럼 당연히 낙찰을 받게 되고 대금 미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낙찰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하고 입찰을 한 사람인데요. 실제로 잔금을 냈거든요. 감정가 2억짜리 물건을 100억에 낙찰받고 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물건의 속사정은 또 간단합니다. 역세권의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지역을 가지고 아파트를 개발하려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이 되었고 경매로 나온 땅은 이 개발 대상지 안에 속한 작은 도로였습니다. 또 경매 물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소유권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지분을 협의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를 경매로 내놓게 된 것이고요. 조합이 얼마의 낙찰을 받던 자기 지분만큼은 6분의 5만큼은 다시 돌려받게 되니까 아까 101억 저렇게 높게 쓴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낮게 적어서 남에게 뺏겨버리면 자기 기존의 지분도 같이 넘어가는 데다가 또 알박기로 사업 진행을 방해하게 되면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높은 가격을 써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곳은 초역세권의 59층 아파트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에서는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등기 등록되는 모든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동차는 흔하고 그리고 배나 헬리콥터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트기도 공매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32억이면 전투기 오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경매 역대 최고가로 낙찰된 물건 중에 당당히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도 배인데요. 이 배는 감정가 660억에 나와서 낙찰가가 무려 724억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배길래 700억 넘게 팔렸을까요? 감정평가서의 사진을 보면 노스모킹이라고 써있죠. 배 이름이 노스모킹호가 아니라 원유를 운반하는 초대형 유조선이라고 합니다. 흡연하다가 옮겨 붙으면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담배 피지 말라고 유조선들은 저렇게 선실 앞에
크게 적어 놓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배는 군산에서 만들어진 걸로 나오고요. 사진상으로는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이런 비슷한 유조선을 본 적이 있는데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빌딩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배의 길이는 약 350m로 이 배를 수직으로 세운다면 63빌딩보다 100m 더 높고, 또 축구장 3개를 수직으로 세운 것보다 높다고 합니다. 각 도시의 랜드마크 타워들과 길이나 덩치가 비슷해서 철로 만든 빌딩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경매나 공매시장에서 이런 대형 선박이 등장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닌데요. 몇 년 전 우리나라 조선과 해운산업이 크게 휘청거릴 때 마산에서는 한 조선소가 통째로 경매 나오기도 해서 유조선이나 대형 선박을 외국 기업들이 낙찰 받아가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경매가 아니라 공매인데요.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서초동,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대역에서 약 100m 안쪽에 있는 우량한 입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 필지와 건물이 공매로 나왔었습니다. 이 건물을 삼형제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나눠서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빌딩의 이름은 삼덕 다솜 빌딩. 아마 삼형제의 우애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니까 또 문제가 됩니다. 한 필지만 세금 체납으로 공매로 나오게 되었고, 그 형제들이 아니라 다른 공동 소액 투자자들이 46억에 공매로 낙찰을 받게 됩니다.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내 땅 위에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진행했겠죠. 4년 동안의 긴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찰자가 승소합니다. 판결 결과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이렇게 건물을 반쪽으로 쪼개버립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소송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공동 투자한 분들이 내부에 문제가 또 많아서 뉴스나 PD 수첩 같은 곳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흘러서 126억에 이 토지를 매각하게 되고, 다행히 손해는 보지 않고 이익을 남기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쪽 났던 건물 토지 소유자들은 2년 뒤에 같은 곳에 160억에 매도하게 됩니다. 이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가 코너이기 때문에 훨씬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버텼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죠. 부동산은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는데요. 반쪽 났던 빌딩은 철거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상가와 로펌들이 가득 차있는 교대역 서초동에서도 손꼽히는 고층 메인 빌딩으로 신축이 되어 있고요. 이 두 필지를 모두 매입하고 신축한 업체가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인데요.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기회가 함께 찾아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의 위기였던 IMF 시절 1999년 경매로 나와서 낙찰된 사건입니다. 감정가가 51억에 나온 이 물건을 현재 소유자가 약 42억 정도로 낙찰을 받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공시지가 1위 서울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명동점이 이점에 있는 부지인데요. 지금은 임차 보증금이 50억, 그리고 월세가 2억 5천이라고 하니까 보증금만으로도 투자 원금은 모두 회수한 셈이고 매달 월세는 덤인데요. 저는 이 물건을 보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과거로 돌아가 인생 2회차를 살아갑니다. 할아버지가 내준 퀴즈를 맞추고 그 보상으로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분당 땅을 요구하는데요. 드라마니까요. 명동 경매 낙찰자도 재벌집 막내 아들급의 해안을 가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건물의 현재 가치는 얼마나 할까요?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은 딱 하나 있는데 토지 평당 13억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매물이 위치가 여기고,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이 있는 이 물건은 역에서 바로 사거리에 있는 코너 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건이 훨씬 가치가 높은데요. 이 물건이 상징성이 있는 데다가 공실이 날 자리가 아니니까 매도할 이유도 전혀 없지만 대략적인 가격을 추정해보면 적게는 900억대에서 13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IMF 시절에 40억대 물건을, 그것도 경매로 도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대단하지만 모두가 위기이던 시절에 부동산의 진가, 입지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 낙찰자의 판단력과 실행력은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대손손 효자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4만에서 5만 건 정도가 경매로 나와서 낙찰이 되고 소유자가 바뀝니다. 또 공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될 텐데요. 이런 물건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사연과 또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물건들이, 기억에 남아있는 건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가 있고 또 너무 깊이 속사정까지 파고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고르고 골라서 탑5로 추려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경매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